버나드 윌리엄스 도덕적 운, 개념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는 어느 화창한 여름날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놀라운 사건을 바탕으로 합니다. 작은 마을에는 두 명의 농부, 톰과 잭이 살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친구였고 그들의 농장은 나란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격도 비슷하고 농사 짓는 방식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해 여름, 예기치 못한 사건이 그들의 우정을 시험하게 됩니다. 어느 날 톰과 잭은 함께 지역시장에 가기 위해 각자의 트럭에 농작물을 싣고 출발했습니다. 도로는 평화로웠고 두 사람은 즐거운 농담을 주고받으며 안전하게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으로 가는 길목에는 아주 좁고 구불구불한 산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길은 평소 차들이 드물게 지나다니는 곳이었죠. 톰은 앞서고 있었고 잭은 톰의 트럭을 따라갔습니다. 갑자기 커다란 돌멩이가 길 위로 굴러 내려왔습니다. 톰은 그 돌멩이를 아슬아슬하게 피했습니다. 그 순간 잭은 톰이 돌멩이를 피하려고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으로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잭의 트럭은 그 돌멩이에 살짝 스쳤고 그것이 균형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트럭은 도로를 벗어났고 잭은 다행히도 큰 부상을 입지 않았으나 그의 농작물은 모두 엉망이 되었습니다. 톰은 놀라서 바로 차를 세우고 달려갔습니다. 그는 친구를 도우려 했습니다.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었지만은 좋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 후 마을 사람들은 톰과 잭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잭이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내서 문제가 있다고 했고 톰은 운이 좋은 덕에 피해를 피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잭이 그나마 큰 부상을 입지 않아 천만다행이라고 했습니다. 톰은 이 사태에 대해 자기 책임이 있다고 느끼고 잭에게 여러 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잭은 톰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갔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거야. 결과는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잖아. 라며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톰은 그런 잭의 태도에 감명받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마을 사람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사건이나 그 결과가 아니라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이해하고 지지하는가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덕적 운이란 개념을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톰과 잭은 똑같은 상황에 있었지만 결과는 달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외부의 판단보다 훨씬 더 깊고 강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고 어떻게 행동했는가일 것입니다. 톰과 잭의 이야기는 모든 것이 자신의 통제하에 있지 않더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마음이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고 알려줍니다. 두 번째 이야기한 작은 마을에 스토아 철학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있는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테오도로스였고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충고를 해주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는 대규모 축제가 열릴 예정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이 큰 이벤트를 준비하느라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축제 당일 아침 하늘은 잿빛으로 어두워지기 시작했고 머지않아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축제가 망칠까 걱정하며 아침 내내 우왕좌왕했습니다. 마침내 몇몇 마을 주민들이 테오도로스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테오도로스는 그들을 그의 작고 아늑한 오두막으로 초대하여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그리고는 편안한 의자에 앉아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게 축제를 준비했어요. 테오도로스, 이 비 때문에 모든 것이 망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테오도로스는 잠시 생각에 잠긴 기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말을 꺼냈습니다. 자네들 에픽테토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나? 그가 말하기를 우리의 고통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집착에서 온다네. 지금 이 비도 마찬가지라네. 자네들 중에 누가 이 날씨를 통제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비가 오는 것이 누구의 잘못도 아니며 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테오도로스는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건 바로 우리의 태도와 행동이지. 자네들이 비 때문에 슬퍼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것은 비를 멈추게 하지 못해. 대신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즐길 방법을 찾는 것이 어떨까? 마을 사람들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더니 곧 테오도로스의 조언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빗속에서도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은 빗속에서 신나게 뛰어놀았고 어른들은 큰 천막 아래에서 음악을 연주하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그들의 불평과 좌절은 어느새 사라지고 웃음과 즐거움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마을 사람들은 테오도로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테오도로스 덕분에
우리는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테오도로스는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니 잊지 말게나. 우린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네.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통제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다지 걱정하지 않게 되었고 그들의 인생은 한결 평화롭고 행복해졌답니다. 이번 축제의 추억은 그들에게 앞으로의 삶에서도 지혜로운 나침반이 되어 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에피쿠로스 철학을 열심히 공부한 한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의 깨달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철학이란 다소 어렵고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전할 재미있는 방법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은 마을 중앙광장에서 큰 파티를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내며 이 파티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을 약속한다고 적었습니다. 그 말에 흥미를 느낀 마을 사람들은 모두 기대에 차서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파티가 시작되자 노인은 커다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노인이 대단한 무언가를 보여줄 거라 기대했지만 화면에는 단지 흐르는 물과 고요한 숲의 풍경이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실망하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노인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맞이한 것처럼 이 장면과 함께 평온함을 즐겨보세요. 사람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점점 더 편안해졌고 소박한 음악 소리에 맞춰 담소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음식은 자극적인 맛이 아닌 신선하고 간단한 채소와 과일이 전부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하다고 생각했던 이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독특한 맛과 풍미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은 파티 중간에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란 것이 이 파티와 같습니다. 진정한 쾌락이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닙니다. 소박한 것에서 그 깊은 의미를 찾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인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하루의 끝 무렵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노인의 파티는 그곳에 평화로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부유함이나 명예를 쫓기보다는 자신들만의 소박한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의 철학을 이렇게 효과적으로 전달한 덕분에 마을의 지혜로운 이야기꾼으로서 오래도록 기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에피쿠로스가 말했던 것처럼 뭔가 더 큰 것을 쫓기보다는 가끔은 단순히 앉아 흐르는 물을 감상하고 조용한 숲의 소리를 들으며 그 속에서 진정한 쾌락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느 조용한 네덜란드의 시골 마을. 여느 때처럼 햇살이 고요하게 비추던 어느 날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지만 그날은 마을의 철학자 요하네스가 주최한 특별한 모임이 있는 날이었다. 요하네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철학과 삶의 깊이를 나누고자 이 모임을 열고는 했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색다른 주제를 들고 왔다고 소문이 돌았다. 모임의 시작을 알리는 징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는 긴 백발을 가진 온화한 눈매의 노인이었다. 요하네스는 항상 그렇듯이 부드럽고 차분한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곤 했다. 그리고 그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오늘 우리는 바리흐 스피노자의 사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는 신과 자연이 결국 하나라고 주장했던 철학자였죠. 요하네스가 말했다. 마을 사람들 중 일부는 고개를 갸웃거렸고 일부는 흥미로운 표정으로 귀를 기울였다. 요하네스는 미소를 지으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스피노자는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모든 것, 나무, 하늘, 심지어 우리의 감정마저도 신성한 것의 일부분이라 했습니다. 그 의미를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것이요. 그러자 마을의 제빵사인 마르타 아주머니가 손을 들고 물었다. 그럼 요하네스, 우리의 빵도 신의 일부인 건가요? 요하네스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렇죠, 아주머니. 당신이 매일 구워내는 빵도 바로 그 신성함의 한 조각입니다. 빵을 만드는 과정 또한 자연이 법칙과 융합되어 있는 것이요. 이야기를 듣던 마을 대장장이인 에른스트가 무거운 목소리로 질문을 던졌다. 그럼 우리의 노동도, 우리가 흘리는 땀과 고생도 신성하다는 말인가요? 요하네스는 그에게 다가가 친근하게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당신이 만드는 새빵이 하나하나 그 안에서 흐르는 열정과 힘도 신성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대화가 이어지면서 마을 사람들은 점점 스피노자의 사상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내 요하네스는 모든 자연이 하나로 얽혀 있다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을 마무리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하나이고
그래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신성하며 그것이 삶을 살아가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일 것입니다. 모임이 끝나고 마을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더욱 친절하고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마치 그들이 일상이 신성한 것임을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스피노자의 범신론은 작은 시골 마을에 신성한 울림을 남기며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일깨워준 소중한 철학적 교훈으로 자리매김하였다.